예약 장부의 마지막 이름. 엄마의 미용실이 문을 닫는 날 예약 장부 마지막 줄에는 윤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걸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오래된 예약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날짜마다 손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어떤 이름 옆에는 뿌리 염색, 앞머리만, 파마 약하게, 손상 심함 같은 짧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7시. 윤서. 윤서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는 거울 앞에 앉아 남은 빗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가위, 플라스틱 롤빗, 낡은 드라이기, 머리핀 한 통. 15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물건들이 상자 안으로 하나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윤서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예약. 나 예약한 적 없는데? 엄마가 했어. 윤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나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 엄마는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빗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고.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서가 어릴 때 머리 감기 싫다고 울면 엄마는 끝까지 달래며 감겼습니다. 초등학교 발표회 날 앞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대면 엄마는 다시 고데기를 켰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머리를 묶기 싫다고 짜증내던 날에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머리끈을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어쩔 수 없고라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엄마의 미용실 이름은 새봄 미용실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미용실이었고 창문에는 햇빛에 바랜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면 늘 샴푸 냄새와 파마약 냄새가 섞여났고 작은 라디오에서는 낮은 볼륨으로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서는 그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교복에 미용실 냄새가 배는 것 같았고 친구들이 너희 집 미용실 하지? 하고 물을 때마다 괜히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엄마가 부끄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미용실 딸이라는 말이 자신을 너무 쉽게 설명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서는 중학생이 된 뒤로 미용실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독서실로 갔고 주말에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머리끝 많이 상했는데 다듬어 줄까? 하고 물어도 윤서는 늘 대충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새봄 미용실은 오늘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며 월세가 올랐고 엄마의 손목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손끝이 저리고 드라이기를 오래 들면 팔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쉬고 싶은 얼굴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윤서는 미용실 정리를 도왔습니다. 거울 가장자리에 붙어 있던 작은 스티커들을 떼고 오래된 잡지들을 묶었습니다. 손님들이 마시던 종이컵도 치우고 의자 밑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쓸었습니다. 그동안 미용실이 이렇게 조용한 곳인 줄 몰랐습니다. 손님이 있을 때는 늘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엔 좀 어려 보이게 해줘. 앞머리는 조금만 자를게요. 지난번 색깔 괜찮았지? 딸은 대학 갔어요? 아이고, 벌써 그렇게 컸어? 윤서는 그런 대화들이 별것 아닌 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이 조용해지고 나니 그 수다들이 실은 이 공간을 채우던 온기였다는 걸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쯤 마지막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동네 약국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머리를 다듬고 계산대 앞에 서더니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 중요한 날마다 여기 왔잖아. 우리 딸 상견례 때도 남편 칠순 때도.
엄마는 웃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웠죠. 가게 닫아도 연락은 해요. 밥이라도 먹게. 아주머니가 나가고 난 뒤 엄마는 한동안 유리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못 본 척 바닥을 쓸었습니다. 6시가 지나자 해가 기울었습니다. 미용실 안으로 노란빛이 들어와 거울에 비쳤습니다. 거울 속에는 엄마와 윤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금 늙어 보였습니다. 윤서는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엄마는 늘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자르고 말리고 계산하고 다시 바닥을 쓸던 사람. 집에 와서는 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윤서의 체육복을 찾아주던 사람. 그런데 오늘 거울 속 엄마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고 손목에는 파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갑자기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미안.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윤서는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예약 아직 유효해?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예약? 토요일 오후 7시. 윤서. 엄마는 잠깐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앉아. 윤서는 손님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없이 봤던 의자인데 막상 앉으니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흰 수건을 윤서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머리 많이 길었네. 응. 끝이 좀 상했다. 알아. 엄마는 빗으로 윤서의 머리를 천천히 빗었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손이 거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를 빗을 때 조금 아프기도 했고 샴푸할 때 물이 귀에 들어가면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손은 생각보다 작았고 손가락 마디에는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거울 너머로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응? 왜 마지막 예약을 나로 했어? 엄마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위질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네 머리 엄마가 제일 처음 잘랐거든. 윤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기억도 안 나. 넌 1살도 안 됐으니까 기억 못하지. 앞머리가 눈을 찔러서 내가 잘라줬어. 그때 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 뒤로 유치원 입학식도 초등학교 운동회도 중학교 졸업식도 중요한 날마다 네 머리는 내가 만졌어. 윤서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너가 바쁘다고 안 오더라. 윤서는 입술을 조금 깨물었습니다. 미안.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건 아니야. 크면 그런 거지.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크면 그런 거지. 엄마는 그렇게 쉽게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혼자 접어둔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섭섭했어? 엄마는 가위를 내려놓고 잠깐 윤서의 머리끝을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금.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거짓말. 그 말에 둘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짧았지만 미용실 안의 공기를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윤서의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샴푸 의자에 누우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오래된 얼룩이 있었고 형광등 커버 안에는 작은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어릴 때도 이 천장을 봤던 것 같았습니다. 머리 위로 따뜻한 물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손끝이 천천히 두피를 눌렀습니다. 물 온도 괜찮아? 응. 뜨거우면 말해. 괜찮아. 이 짧은 대화가 왜 이렇게 익숙한지 윤서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조금 막혔습니다. 엄마. 응.
나 사실 미용실 냄새 싫어했어. 엄마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교복에 냄새 배는 것도 싫었고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도 싫었어. 응. 엄마가 경력 자랑하듯이 내 머리 만지는 것도 좀 싫었어. 엄마는 조용히 물을 끄고 수건으로 윤서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랬구나. 윤서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냄새가 엄마 하루였던 것 같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싫다고만 했는데 엄마는 이 냄새 속에서 계속 일했잖아. 엄마는 수건으로 윤서의 머리를 조심히 닦았습니다. 엄마도 싫을 때 많았어. 윤서가 놀라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조금 솔직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마약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픈 날도 있었고 손님 기분 맞추느라 힘든 날도 있었고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너무 아픈 날도 있었어.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손님들이 거울 보고 웃으면 조금 괜찮아졌어. 윤서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거울 보고 웃으면 조금 괜찮아졌다는 말. 엄마는 윤서의 머리를 말려주었습니다. 드라이기 소리가 미용실 안을 채웠습니다. 늘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다 말랐을 때 윤서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많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끝만 조금 다듬었고 앞머리도 살짝 정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이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때? 윤서는 거울 속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엄마는 눈에 띄게 안도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때 윤서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발표회 날 엄마가 양갈래 머리를 묶어주던 손. 초등학교 소풍날 바람에 머리 흐트러질까봐 핀을 하나 더 꽂아주던 손. 중학교 졸업식 날 사진 찍기 전에 앞머리를 살짝 넘겨주던 손. 윤서는 늘 사진 속 자신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 뒤에서 머리를 만져주던 엄마의 손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니까 돈은 안 받을게. 윤서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나 돈 있는데. 됐어. 아니, 받을 건 받아야지. 엄마는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윤서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만 받을래?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머리 다듬고 샴푸까지 했는데 1,000원? 첫 손님 할인. 마지막 손님인데? 그럼 마지막 손님 할인. 엄마는 결국 1,000원을 받아 계산대 위 작은 통에 넣었습니다. 그 통에는 아직 동전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옆에 놓인 예약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 토요일 오후 7시. 윤서. 윤서는 그 아래에 작은 글씨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다음에도 엄마한테 머리 맡길 것. 엄마는 그 문장을 보더니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게 없는데?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집에서.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미안해도 고마워도 아니었을지 모른다고요. 어쩌면 그냥 다음에도 엄마가 해줘라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새봄 미용실의 불이 마지막으로 꺼졌습니다. 간판은 다음날 내려갔고 거울은 천으로 덮였습니다. 의자는 중고업자에게 팔렸고 드라이기는 박스에 담겨 집으로 왔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윤서는 빈 미용실 자리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는 이상하게 그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의 머리끝에, 어릴 적 사진 속 앞머리에, 약국 아주머니의 웃음 속에,
오랫동안 미용실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다시 바라보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며칠 뒤 윤서는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머리 잘랐네? 어디서 했어? 예전 같았으면 윤서는 대충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냥 동네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줬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잘 어울린다. 윤서는 웃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윤서는 현관에서부터 샴푸 냄새를 맡았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자신의 머리를 감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싫다고 생각했을 그 냄새가 그날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엄마의 하루가 지나간 냄새, 엄마가 오래 버텨온 시간의 냄새, 그리고 윤서가 너무 늦게 알아본 사랑의 냄새. 윤서는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방 안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나 다음 달에 머리끝 또 다듬어줘.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예약해둬. 윤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약 장부 없잖아.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공책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로 만들면 되지. 공책 첫 장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 미용실 예약 장부. 그리고 첫 줄에는 이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 윤서는 그 이름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덮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가끔 특별한 말보다 오래 반복된 손길로 남습니다. 머리를 빗어주는 손, 수건을 덮어주는 손, 말없이 기다려주는 손. 그 손길이 사라지기 전에 알아보는 일도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사랑의 손길을 알아본 적이 있나요?